오정란은 전화기 너머의 말을 듣는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손가락 사이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듯 흔들렸다. 뭐? 정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단희한테 비자금을 털려. 태호와 현준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태호는 정란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태호의 차명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 일부가 이미 다른 법인으로 분산됐고 무기명 채권까지 사라졌다는 보고였다. 태호는 이를 악물었다. 강 실장 어디 있어? 연락이 끊겼습니다. 집부터 뒤져. 이미 사람이 갔는데 비어 있습니다. 태호는 전화를 끊고 현준을 바라보았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 돈을 가져갔다고 했지. 현준의 표정이 굳었다. 제가 지시한 건 회수였습니다. 회수. 태호가 비웃었다. 내 돈을 내 계좌로 빼돌린 게 회수야. 제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정말 아닙니다. 현준은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이 준비한 차명 계좌를 확인했다. 잔액은 비어 있었다. 자금은 중간 법인을 거친 뒤 전혀 다른 곳으로 사라져 있었다. 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강 실장이 배신했습니다. 태호가 현준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놈을 끌어들인 게 누구야? 아버지 사람 아니었습니까? 내 사람을 내가 빼돌렸잖아. 정란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태호는 현준을 밀어냈다. 강 실장은 김단희와 연결돼 있어. 현준이 고개를 들었다. 확실합니까? 그놈이 아니면 비자금 장부까지 빼갈 수 없어. 정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장부도 넘어갔어. 태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정란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이게 밝혀지면 우리도 다시 조사받아. 우리. 태호는 정란의 손을 뿌리쳤다. 돈을 숨긴 건 나야. 당신은 모르는 일로 해. 그 말을 누가 믿어. 당신이 살고 싶으면 믿게 만들어. 정란은 태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또 나만 버리려고.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현준은 멀찍이 떨어져 두 사람을 바라봤다. 태호에게 가족은 함께 살아남아야 할 존재가 아니었다.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잘라낼 꼴이었다. 현준의 입술이 굳었다. 강 실장부터 찾겠습니다. 태호가 돌아보았다. 제가 끌어들였으니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돈도 찾아와. 현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약속 지키세요. 무슨 약속? 박민준을 내보내고 저를 후계자로 세우겠다는 약속이요. 정란이 현준을 막아섰다. 지금 그게 중요해. 현준은 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렸다.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태호는 현준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돈부터 찾아와. 현준이 방을 나가자 정란은 태호를 노려보았다. 저 아이까지 망치려는 거야. 자기가 원해서 움직이는 거야. 당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저러는 거라고. 인정받으려면 자격을 보여야지. 정란은 헛웃음을 흘렸다. 당신은 민준이도 그렇게 잃었어.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놈 이름 꺼내지 마. 그 시각 단희와 진주는 오래된 인쇄공장 안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강 실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태호의 비자금 장부 복사본과 여러 개의 외장 저장 장치가 놓여 있었다. 진주는 창밖을 살폈다. 오고 있어요. 잠시 후 강 실장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무기명 채권이 든 가방 하나를 내려놓았다. 단희는 가방을 열지 않았다. 원본 장부는? 강 실장이 외장 저장 장치를 꺼냈다. 여기 있습니다. 진주가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다. 해외 계좌, 차명법인, 아델 재단을 거친 자금, 사건 관계자들에게 흘러간 돈까지 차례로 나타났다. 진주의 손이 멈췄다. 삼식 아저씨 이름도 있어요. 단희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삼식에게 지급된 돈이 아니라 삼식 명의로 만들어진 허위 계좌였다. 태호는 삼식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를 범인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 실장이 말했다. 회장님은 오래전부터 죽은 사람 이름으로 돈을 돌렸습니다. 진주가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알고도 도왔죠.
강 실장은 시선을 내렸다. 살려고 그랬습니다. 진주의 표정이 굳었다. 다들 같은 말을 하네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강 실장은 두 사람 앞에 서류 봉투를 하나 더 놓았다. 이건 제가 따로 보관했던 겁니다. 단이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김명의 사건 당시 병원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자금 기록이 들어있었다. 수취인은 한 선생이었다. 단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한 선생이 왜 이 돈을 받았어? 강 실장이 대답했다. 입막음 대가가 아닙니다. 그럼 증거를 보관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진주가 물었다. 누가 맡겼습니까? 강 실장은 단이를 바라보았다. 김명의 선생님입니다. 단이의 손끝이 굳었다. 언니가. 회장님이 자신을 해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단이는 서류를 놓지 못했다. 그럼 한 선생은 처음부터 언니 편이었어. 끝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강 실장의 말에 단이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야? 한 선생도 태호 회장에게 약점을 잡혔습니다. 무슨 약점? 강 실장은 대답을 망설였다. 그건 직접 들으셔야 할 겁니다. 진주가 강 실장을 경계하며 물었다. 왜 이제 와서 우리를 돕는 거죠? 회장님은 이번 일이 끝나면 저를 없앨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배신한 거예요. 맞습니다. 강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장부를 넘긴 건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 뭐가 있죠? 삼식시 사고 당시 제가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진주의 얼굴이 굳었다. 강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를 꺼냈다. 그날 차량 블랙박스 원본이 남아 있습니다. 진주가 열쇠를 받아들었다. 어디 있어요? 아델 옛 물류창고 지하 보관실입니다. 단이가 물었다. 왜 지금까지 숨겼어? 강 실장은 진주를 바라보지 못했다. 제가 살고 싶었습니다. 진주는 열쇠를 움켜쥐었다. 그 영상에 박태호가 나옵니까? 직접 운전한 건 아닙니다. 그럼 사고 직전 삼식 씨에게 지시하는 목소리가 녹음돼 있습니다. 진주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걸 왜 이제야? 단이가 진주의 팔을 잡았다. 진주는 강 실장에게 달려들 듯 다가갔다. 그걸 진작 내놨으면 삼식 아저씨가 살인자로 몰리지 않았어요. 강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 아버지도 단이 씨 언니도 아무도 그렇게 억울하게 죽지 않았을지 몰라요. 강 실장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진주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나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직접 증언하세요. 강 실장은 고개를 들었다. 그러겠습니다. 단이는 장부와 외장 저장 장치를 챙겼다. 이 돈은 우리가 가질 게 아니야. 진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해요. 일부는 증거로 보전하고 나머지는 법원에 공탁하자. 강 실장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전부 넘기실 겁니까? 단이는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박태호 몰락이야. 그날 오후 민주는 태호의 회장실로 들어갔다. 손에는 비자금 계좌 내역과 결제 서류가 들려 있었다. 태호는 민준을 보자 얼굴을 굳혔다. 내가 여길 왜 와? 민준은 서류를 태호 앞에 던졌다. 종이들이 책상 위로 흩어졌다. 이게 아버지가 지킨다는 아델입니까? 태호는 서류를 훑어보다 민준을 노려보았다. 어디서 구했어? 그게 중요합니까? 김단희한테 받았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태호는 서류를 움켜쥐었다. 니놈이 애비를 배신하고 감히. 배신. 민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아버지는 가족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 사람을 죽이고 돈을 숨겼습니다. 닥쳐. 삼식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유나를 돈으로 샀어요. 그놈도 깨끗한 인간 아니었어.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살인죄를 씌웠습니까?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뭘 안다고. 이제 압니다. 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아버지가 저를 아들로 생각한 적 없다는 것도.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뭐? 아들이면 죄를 숨겨줘야 합니까? 가족이면 지켜야지.
아버지가 지킨 건 가족이 아니라 회장 자리였습니다. 태호가 민준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손끝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가슴을 움켜쥔 태호의 몸이 기울었다. 아버지. 옆방에서 들어오던 현준이 급히 태호를 부축했다. 아버지. 정난도 뒤따라 들어왔다. 여보. 태호는 현준의 팔을 붙잡은 채 숨을 몰아쉬었다. 민준도 본능적으로 다가갔지만 태호가 손을 뻗어 밀어냈다. 가까이 오지 마.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현준은 태호를 소파에 앉혔다. 병원에 연락하겠습니다. 태호는 현준의 손목을 잡았다. 가지 마. 아버지. 태호는 민준을 노려보았다. 저놈부터 내보내. 민준은 한동안 태호를 바라봤다. 정난이 말했다. 민준아, 지금은 나가 있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 서류 전부 수사기관에 넘기겠습니다. 태호의 눈이 커졌다. 내가 감히. 아버지가 살고 싶으면 이제라도 자백하세요. 태호는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현준이 막았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민준은 돌아섰다. 현준이 그를 불렀다. 형. 민준이 멈췄다. 정말 신고할 거야. 그래. 아버지 쓰러지는 것까지 봤잖아. 민준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쓰러졌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민준이 방을 나갔다. 현준은 닫힌 문을 바라보다 태호의 어깨를 감쌌다. 태호는 현준의 손을 붙잡았다. 내가 내 아들이지. 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난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태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민준이부터 끊어내. 현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태호의 손이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굳혔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난이 고개를 들었다. 현준아,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지금 내 아버지가 널 이용하는 거야. 현준은 차갑게 웃었다. 이용당해도 상관없어요. 그는 태호를 바라보았다. 저는 선택받았으니까요. 단이는 아델그룹 임시 이사회에 참석했다. 태호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회장 직무대행과 차기 경영권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다. 현준은 회의장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한 이사가 단이에게 물었다. 김단희 씨가 회장 직무대행 후보로 나선다는 게 사실입니까? 단이는 준비한 서류를 내려놓았다. 제가 나선 게 아닙니다. 그럼 태호 회장이 숨긴 비자금과 불법 자금을 회수하려면 외부 감시가 필요합니다. 현준이 비웃었다. 외부 감시. 왜? 단이는 현준을 바라보았다. 찔리는 게 있어. 현준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 자리를 노리면서 아닌 척하지 마세요. 내가 회장이 되고 싶었으면 진작 태호 편에 섰어. 그럼 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까? 당신이 앉는 걸 막으려고. 회의실 안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됐다. 현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왜 안 됩니까? 당신은 태호를 막을 생각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아직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이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져가려고 했어. 현준의 표정이 흔들렸다. 무슨 말입니까? 강 실장이 다 말했어. 단이는 현준이 준비했던 차명 계좌 내역을 이사들에게 나눠줬다. 태호 비자금을 빼돌리려고 만든 계좌야. 현준은 서류를 낚아채듯 집었다. 조작입니다. 강 실장이 직접 증언할 거야. 그 사람은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말을 못 믿겠다고. 단이가 현준 앞으로 다가갔다. 태호도 당신을 똑같이 부를 텐데. 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입 조심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건 회장이 아니야. 뭘 안다고. 박태호 아들이라는 인정. 단이의 말에 현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인정받겠다고 그 사람 죄까지 떠안으려는 게 잘못이지. 현준은 이를 악물었다. 민준 형만 아니었으면 제자리였습니다. 아니. 단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박태호는 누구도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아. 거짓말. 당신도 민준이도 필요할 때 쓰는 방패일 뿐이야. 현준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난 다릅니다. 어떻게?
저는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니의 눈빛에 안타까움이 스쳤다. 그래서 더 쉽게 버려질 거야. 현준이 다니에게 다가갔다. 회장 자리는 제가 갖습니다.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당신도 태호와 같은 책임을 져야 해. 두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현준은 다니를 노려보았다. 당신이나 후회하지 마세요. 이사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태호 측 이사들은 현준을 지지했고 비자금 수사를 요구하는 이사들은 다니를 임시관리인으로 세우려 했다. 회의가 끝난 뒤 진주가 다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 뒤 다시 투표하기로 했어. 현준 씨가 쉽게 물러나지 않겠네요. 다니는 회의실 문을 바라보았다. 태호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왜요? 태호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다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현준이는 사랑받고 싶은 건지 회장이 되고 싶은 건지도 구분 못해. 진주는 다니의 손을 잡았다. 우린 해야 할 일부터 해요. 두 사람은 한 선생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러나 한 선생은 이미 태호와 접촉하고 있었다. 한 선생이 알려준 곳은 외곽의 오래된 납골 땅이었다. 태호가 안으로 들어서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를 둘러쌌다. 태호는 주위를 살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멀리서 한 선생이 걸어왔다. 오랜만입니다. 태호가 한 선생을 노려보았다. 내가 강 실장을 빼돌렸어. 강 실장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내 돈 어디 있어? 한 선생이 웃었다. 아직도 돈부터 찾으십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말해. 한 선생은 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김명희가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얼굴 일부가 접혀 보이지 않는 남자가 있었다. 한 선생은 사진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김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태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태호가 한 선생에게 다가갔다. 그 사진 어디서 났어? 한 선생은 사진을 품에 넣었다. 당신이 없앴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받았습니다. 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누구? 한 선생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태호의 퇴로를 막았다. 김명애 선생님이 죽기 전 남긴 건 장부만이 아닙니다. 헛소리하지 마. 당신이 가장 두려워한 증인. 한 선생은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같은 시각 다니와 진주는 약속 장소로 가던 중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발신자는 한 선생이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다. 김명희와 낯선 남자가 함께 찍힌 오래된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김명희를 죽인 날 박태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의 손이 떨렸다. 진주가 사진을 확대했다. 접힌 부분에 가려졌던 남자의 얼굴 일부가 드러났다. 진주의 눈이 커졌다. 다니 씨. 다니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사진 속 남자의 손목에는 익숙한 흉터가 있었다. 다니가 몇 번이나 마주쳤던 사람. 김명의 사건을 돕겠다고 했던 사람. 한 선생이었다. 다니의 입술이 떨렸다. 한 선생이 언니와 함께 있었어.